그 트로트로 제대로 못 불러서 자기 창법으로 부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고.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선을 넘었다, 선 넘네, 이런 얘기들을 뭐 들어보시거나 또 하신 적이 아마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정해진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또는 뭐 지나치거나 과도한 이런 언행들, 말과 행동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선을 넘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선을 넘는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듣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번 그 현역가왕 MBN의 이 예능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수준 높은 가수들의 이 가창력과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과거 저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명곡들을 이런 그 가수들의 무대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됨으로써 많은 감동들을 받았어요. 예, 뭐 아쉬움이 좀 있는 점들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계속해서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이 좀 어그로를 끈다 그럴까요?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럴까요? 자꾸 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연출들, 또 뭐 여러 그 심사평들, 이런 것들이 참 옥의 티 정도가 아니라 옥의 뭐 들보 정도였는데 그 정도를, 그 선을 드디어 넘은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 이 준결승 진출자를 결정하는 이 단독 무대라는 말도 좀 그렇네요. 원래 당연히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단독 무대가 기본인데 하도 뭐 팀 미션, 뭐 한 곡 부르기, 예, 뭐 패자부활전 이래가지고 기성 가수들을 모아놓고 때로 노래를 시키는, 합창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뭐 연출들이 있다 보니까 단독 무대라는 표현을 따로 써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쨌거나 이 단독 무대에서 나왔던 심사평을 보고 저는 정말 이제는 이게 선을 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주현미 씨가 이 김양 씨의 노래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그 부분인데요. 김양 씨는 사실 뭐 우지 마라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맨 그 현역가왕 첫 라운드 무대에서 그대라는 꽃, 예, 이게 이제 일본 노래인데 번안을 해가지고 한국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뭐 1절은 한국 가사로, 2절은 또 일본어로 원곡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또 뭐 안 돼요 안 돼, 이런 곡을 또 불러서 많은 감동을 또 줬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은 영원이라는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노래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패티김 씨 노래 아닙니까? 이 패티김 씨 노래고 명곡입니다. 또 이 노래는 뭐 사연도 많이 있는데 그 패티김 씨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인 이 기록윤 씨가 작곡을 했던 노래입니다.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한데 이게 이제 도쿄 세계가요제 입상을 했던 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3등으로 입상을 한 것으로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국제가요제라든지 이런 도쿄 세계가요제, 이런 그 국제가요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그 기록윤 씨와 우리 패티김 씨가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고 그 좋은 성적을 거뒀던 노래입니다. 워낙이 명곡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패티김 씨에 대한 어떤 그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곡도 뭐 웬만한 그런 그 결기가 아니면 힘든 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너무 이제 그 가수에게 맞는 곡, 이 노래는 정말 이 가수한테 맞는 곡이다,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히트곡들은 다른 가수들이 부르는 거를 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서
그 가수가 불렀던 것만큼 내가 잘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그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김양 씨가 사랑은 영원이라는 곡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뭐 오랜만에 패티김 씨 노래 들으면서 김양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바들이 각자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 심사평을 하는데 주현미 씨의 이제 심사가 나와요. 여기서 저는 정말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현미 씨가 이제 심사를 하시는데 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냥 책 읽는 것 같다. 예.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굉장한 혹평을 했습니다. 예. 뭐 김양 씨는 덤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만은 하기야 뭐 거기서 뭐 뛰어나와가지고 뭐 멀끄댕이를 잡아 당길 수도 없는 거고 그 겸손하게 듣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이게 과연 그 할 수 있는 심사평인가? 우리가 이제 뭐 심사를 하면 그 심사 대상에게 그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좀 혹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뭐 정치도 비평가들이 있고 뭐 정당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그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정확한 그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심사평은 뭐 듣기에는 기분 나쁠지 몰라도 약이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의도와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을 넘었다. 즉 그것이 지나치고 어떤 범위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현역 가왕은요 뭐 가수 지망생이나 아마추어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점으로 현역 가왕을 많이 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 현역 가왕이라면 명색이 그 가왕이라는 어떤 타이틀에 도전할 만한 그런 현역으로서의 자신감과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나온 사람들은 보면은 트로트계에서는 거의 신인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경력이 좀 일천하신 분들 아니면은 뭐 화제성이나 이런 거는 있겠지만 자신의 히트곡조차도 변변히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현역 가왕이라고 경연을 한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역 가왕이라면 지금 저 심사위원석에 있는 주현미 씨나 뭐 남진 씨 이런 정말 예전에 우리 뭐 10대 가수 가요제 같이 진짜 뭐 전 국민이 아는 히트곡이 수두룩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현역 가왕전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변변한 히트곡이 없는 가수들 또는 활동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수들 이런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현역 가왕전을 펼친다고 하니 뭐 그것도 우스운 부분입니다만 뭐 제목을 그렇게 좀 뭐 흥미를 끌기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명실공히 현역 가왕을 뽑는다고 나온 자리고 김양 씨 같은 경우도 뭐 20년 가까이 되는 이런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 밖에도 뭐 10년 차 이상의 이런 경력이 있는 가수들 또 실제로 히트곡이 있는 가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주현미 씨하고 저분들하고 다른 거는요. 데뷔했던 연차, 히트곡의 수는 다르겠지만 서로 현역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개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가 또 히트곡도 있고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동업자들입니다. 경쟁자이면서 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동료의식에 우리가 정에 이끌려서 뭐 결단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동료의식에 이끌려가지고 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야 될 말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책 읽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폭언이라고 그러고 망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끔한 질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욕설이 있는 겁니다. 예, 가수의 노래를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그 많은 감정 표현이라든가 좀 더 격정적인, 또는 좀 더 그 이 깔아앉는 깊숙한 맛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 좀 더 어떤 감정의 기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호소력 짙은 노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혹평이에요. 현역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책 읽는 것 같다. 예? 이게 뭐 한국어니까 국어책이겠죠. 그러면 뭐 프랑스어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 책은 아니니까 이 국어책 읽는 것 같은, 이 책 읽는 것 같다는 이런 소리는, 이거는 음치들한테나 하는 소리입니다. 예? 노래하는 것 같지 않고 책 읽는 것 같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노래냐? 이게 책 읽는 거냐? 이 소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현역으로 정말 그 김양씨 본인 히트곡도 있습니다. 연분, 뭐 우지 마라, 이런 가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20년 노래해온 가수한테 국어책 책 읽는 것 같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 쉽게 말해서 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그 훈계하는 거하고 야이 XXX야 라고 욕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선해야 될 점을 얘기하는 거하고 갖다 대고 그냥 욕을 쳐바르는 거하고, 이게 훈계입니까? 현역 뭐 예? 활동 가수한테, 자신의 동료예요. 동료 가수입니다. 같이 무대를 선 적도 있을 거고 아마. 근데 책 읽는 것 같다는 얘기는, 이거는 선을 넘어도 저는 한참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가수 리인 씨한테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리인만의 새로운 트로트를 창조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가 꽉 차더라고요. 아니 띄워주고 뭐 리인 씨한테 도대체 뭐 무슨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전생에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리인 씨는 이번에 트로트 빵년차라고 나왔죠. 트로트가 아예 경력이 없는 걸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로트 현역 가왕을 뽑는데 이게 그냥 가왕이 아니에요. 트로트 현역 가왕입니다. 근데 트로트 경력은 아예 없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 그 제작자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너무 띄워주니까 뭐 이게 그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뭐 트로트 0년차라도 정말 잘하면 띄워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됐던 리인 씨의 창법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새로운 트로트를 창조한 게 아니고요. 리인 씨가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고 트로트 경력이 없다 보니까 트로트를 트로트로 못 부른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인 씨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R&B 그리고 약간 뭐 재즈 느낌, 또 원래 발라드 곡을 많이 불렀으니까 그 창법으로, 그 가창력으로 트로트를 부른 거예요. 무리 없이. 미스터 트롯 시즌2에서 그 길병민 씨라고 성악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트로트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욕 많이 했어요. 그분 뭐 얼굴도 인물도 훤출하고 학벌 좋고 노래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트로트를, 이거는 거의 뭐 트로트를 모욕한 게 아니냐,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왔으면은 트로트를 불러야죠. 근데 왜 성악을 하느냐고요. 가사만 트로트지. 예? 노래를 다 배려놨어요. 근데 그 길병민 씨의 노래를 듣고, 야, 길병민만의 노래를 창조했다, 길병민만의 트로트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길병민 트로트라고 부르자. 그러면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린 씨가 불렀던 것도. 예? 아니, 이미자 씨 노래를 린 씨가 그 트로트로 제대로 못 불러서 자기 창법으로 부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린만의 트로트를 창조한 것 같다. 이런 극찬을 하고 현역 가수가 정말 뭐 군더더기 없이 불렀던 노래. 다만 저도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합니다. 패트김 씨만큼의 어떤 그 감정 기복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깊고 높고 가파르고 하는 그런 표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지 않나 아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뭐 현역으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그런 가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남지만. 근데 걷다 대고 책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써요? 누구한테는 뭐 새로운 트로트를 창조한 것 같다 그러고? 이거는요, 뭐 의혹을 떠나가지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사가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심사는 공정성입니다. 그렇죠. 심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공정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이 공정돼야 되느냐. 공정성을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자꾸 객관성을 얘기합니다. 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심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심사는 저는 주관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본다. 이게 맞다. 왜 그러냐? 주관적으로 봐야죠. 심사위원회 주관에 따라서. 그러면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공정성은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는 뭐 춤에 대한 심사를 많이 보죠. 춤을 볼 때 어떤 뭐 기량, 테크닉 또는 뭐 팀원들 간의 어떤 그 조화, 다시 말해서 군무니까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고 또는 서로가 일치가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감점을 했다. 그러면 그 똑같은 기준으로 전체 출연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일관되게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감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관성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음이탈을 했는데 점수를 안 깎고, 누구는 음이탈을 했는데 점수를 올려주고 또는 점수를 확 깎고, 이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를 한 개만 써야 되는 겁니다. 자를 한 개만. 한 개의 자를 가지고 다 그 사이즈를 재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잴 때는 이 자를 쓰고 얘한테 잴 때는 또 다른 자를 쓰고 각각 잣대가 틀리면은 이게 심사의 공정성이 없는 겁니다. 심사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투명성입니다. 내가 어떤 점수를 줬는지, 어떻게 이 점수를 주게 됐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게, 그리고 그 점수 주는 과정이나 점수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게 이게 투명성입니다. 이 현역가왕은요, 현재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공정 심사입니다. 불공정 심사. 왜 불공정 심사냐? 바로 가장 중요한 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투명성. 어떤 심사위원이 몇 점을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그 자기 심사위원 채점표에
심사를 봐야 될 대상자의 이름이 있죠. 예. 그럼 그 옆에 자기가 주고 싶은 점수만 적으면 끝입니다. 그러고 이제 심사평 하면 돼요. 마이크가 주어져 가지고 심사를 하라고 하면 심사평을 하면 됩니다. 이미 점수는 내 손을 떠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그 심사표를 모아 가지고 집계를 해서 그 순차적으로 등위를 정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투명합니까? 내가 왜 이 점수를 줬는지 딱 적어 놓고, 그리고 그 점수를 다 모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점수, 제일 낮은 점수는 빼고 나머지 점수 합계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순차를 내면 됩니다. 근데 현역가왕은 어떤가요? 맨 마지막에 뭐 추가 합격자 올린다? 누구 올릴지 의논하랍니다. 의논을 왜 합니까? 자기들이 준 점수가 있는데, 그럼 그 점수만 보면 되잖아요. 그 점수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평가한 그 가치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로 평가를 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평가한 게 있을 거고, 그 평가를 모아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올라가면 되는 거지. 왜 거기서 의논을 해야 되고, 왜 거기서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명성이 없는 겁니다. 누가 몇 점을 왜 이렇게 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추가 합격이 되는지 절대로 투명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김양은 김양식으로 불렀습니다. 리씨는 리씨 방식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트로트에 뼈를 묻고 노래를 불렀던 김양 씨한테는 책을 읽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트로트의 맛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창법으로 자기 분야에, 자기 장르의 그런 방식으로 트로트를 불러준 사람한테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 것 같다. 이런 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관성이 있는 평인가요? 그러면 누구나 뭐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자기 분야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군가한테는 이런 게 잘못됐다, 저런 게 잘못됐다? 누군가한테는 이거는 네가 네 식으로 부른 거니까 이거는 네가 창조한 거다? 이런 일관성이 없는, 예? 투명성과 일관성이 없는 심사, 이런 심사는 불공정한 심사입니다. 자, 제가 심사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했죠. 주현미 씨는 주현미 씨의 주관대로 자기가 가지는 기준으로 심사를 보면 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단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란 말입니다. 똑같이 일관되게. 예. 나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점수를 안 준다. 그러면 그거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라고요. 왜 누구한테는 적용하고 누구한테는 적용을 안 하냐 말입니다. 왜 누구한테는 플러스로 적용하고 누구한테는 마이너스로 적용하냐 말입니다. 예? 조금 뭐 또 좀 흥분했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일관되지 못하고 또 투명하지 못한 이런 심사를 보면서 정말 좀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양 씨가 정말 그 노래하고 나서 혼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쏟아내고 나서 심사평을 들으려고 있는데 저 표정이 너무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있으면서 저 같으면 당장 올라가서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싸웠을 겁니다. 그러면 되냐? 그 선배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예. 그 후배만 예의를 차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선배도 후배에 대한 예의를 갖출 때 선배로서 존중받는 겁니다. 쓴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건 현역가왕이에요. 자기도 현역이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요, 심사를 본다고 위에 있고 경연에 참가한다고 밑에 있지만 밑에 있는 분이 위에 있는 보다 노래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누가 누구를 심사하는지 참 같지 않고 우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뭐 시대를 잘못 타고났던 운이 없었던 지금 뜨지를 못했으니까 예? 위에 있는 사람들만큼 그래서 밑에서 심사를 받는 거 자기가 감수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김양이 미스트롯에 나왔을 때 심사로 장윤정 씨가 있었어요. 사실은 두 사람이 막역한 사이죠. 사이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장윤정 씨는 히트곡이 많다는 거고 김양 씨는 히트곡이 없다는 거예요. 장윤정 씨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누구는 무슨 뭐 정말 이 트로트를 마스터한 것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심사를 보고 있고 누구는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 입술을 깨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현미 씨, 김양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참 어떻게 보면 수모를 감내하고 있는 김양 씨를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속된 말로 더럽고 추접어도 참고 어쨌든 경연에서 살아남고 더 높은 순위로 가고 또 최종 선발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 출연하면서 또 본인 노래도 알리고 인기 가수가 돼가지고 그것만이 유명 가수가 되는 것만이 복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젊은 친구들 보면 그러죠. 뭐 나이가 깡패다. 예. 그리고 뭐 외모지상주의 가면은 그러잖아요. 뭐 외모가 깡패다. 이 연예계는요. 인기가 깡패입니다. 인기가 있으면 그냥 다 용서가 되고 인기가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겁니다.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참 가끔 이런 세계가 보면은 그 환멸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진짜 침을 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이 세계의 이 생태계의 법칙인 것 같아요. 뭐 중이 싫으면 절이 떠나는 게 아니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뭐 이 생태계가 이거를 뭐 바꿀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이 세계 자체가 바로 이런 이 세계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뼈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연예인이라는 게 대중의 인기를 받아가지고 생존하는 게 연예인이기 때문에 인기가 결국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김양 씨가 모쪼록 지금도 인기 있는 분이지만 초특급 인기 가수가 돼가지고 꼭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김양 씨 그 지난번 때 나와가지고 우리 전유진 양 노래할 때 그 뭐 나이 가지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 선곡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서 그때 제가 좀 비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는 또 뭐 비난할 만했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뭐 주현미 씨한테 이런 심사평 듣는 거 보고 그때는 그때고 그때 잘못한 거는 또 제가 또 꾸지람 했으니까 예, 그렇게 넘어가고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이번에 꼭 살아남고 또 뭐 여기가 아니라도 좋은 곡 만나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가수가 돼서 지난 방송 때의 어떤 수모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안방TV 영상은 현역가왕의 이 선을 넘은 도를 넘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심사평으로 시청률을 좀 끌어보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안방TV 영상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